달이 뜨면 나는 달방에 간다. 운정이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달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10월에는 연휴도 있었고 여기저기 행사도 많았는데 잘 보내셨나요? 이제 며칠 후면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죠.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맘때쯤이면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아이유의 가을 아침 같은 노래가 생각나고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달방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가을 노래들 댓글에 올려주시면 가장 많이 올라온 곡을 방송 끝날 때쯤 저희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방송 장비를 들고 나와 운정 이동에 있는 인본병원 8층 스포츠 메디컬 센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운동기구가 참 많은데요. 이따가 운동치료사님을 모시고 현대인들의 흔한 질환인 두통의 원인과 간단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멋진 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조알이라고 아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이라는 약자인데요. 저희 PD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구조알은 언제나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댓구알이라고 아시나요? 조금 발음이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구조알이라고 아니라고 했더니 혹시 조댓구알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MZ세대와 알파 세대들이 구조알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좋아요, 댓글, 그 다음 구독, 알람 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그쵸? 자, 이제 그럼 10월 달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운정 소식입니다. 운정 소식은 운정 이동에 사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의 면접의 시기가 돌아오는군요. 이에 맞춰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파주시 청년 드립 옷장 사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12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에서 만 34세로 구직활동을 하는 파주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 일자리 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정장을 입고 꼭 입사에 성공하시기를 달방에서 기원합니다. 다음은 2022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 박람회 소식입니다.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었는데 아쉽게도 행사가 내일까지군요. 지역의 기업과 기술 그리고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 같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2022년 파주시 도서관 축제 북로깅 고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쓰레기는 줍고 책은 펴고 세계를 읽고 읽어 삼득이네요. 이번 주 29일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운정 호수공원 꽃마당 야외 무대에서 일원해서 도서 교환전, 공연, 북토크, 다양한 체험활동 등이 진행된다고 하니 공원 산책도 하고 축제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2022년 가막산 단풍거리 축제 안내입니다. 단풍 나들이가 있어 더 기다려지는 10월의 가을, 이번 주 일요일 적성 전통시장 안에 있는 단풍거리로 나들이 가는 것은 어떨까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우리 일요일에 단풍거리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안내입니다. 진드기는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상 증상이 있을 시 물린 흔적을 잘 살펴보고 빠른 치료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염병 예방 최선의 방법은 물리지 않는 것이니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 착용, 기피제 사용,
풀숲 피하기, 외출 직후 샤워 및 활동복 세탁 잊지 마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감염병 관리팀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 소식입니다. 주민 소식은 운정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10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가 10월 19일 개최되었는데요. 총 33명 중 27명이 모여 성원이 이루어졌고 주 심의 안건은 2022년 주민자치회 마을 탐방 견학,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회 2기 연임위원 선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운정이동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에 비치된 플랜카드 보셨나요? 눈여겨봐 주시고 관심과 참여 기다릴게요. 2022년 주민자치회 마을 탐방 견학 안내입니다. 마을 탐방 준비팀이 미리 사전 답사를 통해 간담회와 자치회 결속력을 위한 단합 성경의 야유회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안내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봉사 조직이 아니라 마을 사업을 해야 하는 조직이므로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진주 강사님과 권선필 교수님을 모시고 마을 의제 개발에 대한 방법과 사례, 그리고 사업 성과 공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달방에서도 PD님이 회의하기 전에 스텝이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교육을 해주십니다. 용어부터 생소해서 바로 흡수는 되지 않지만 천천히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2기 연임 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임 의사를 표명한 16명 중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 13명의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더 좋은 마을, 오래도록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동네 만들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2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11월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주민자치회 마을 탐방 견학,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네요. 저녁 7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11월 16일 저녁 7시 30분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11월 24일 저녁 8시에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11월 달방송이 진행됩니다. 이동 인터뷰입니다. 이동 인터뷰는 운정 이동에 살거나 운정 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손님은 주민자치회에 많은 애정을 전해주시는 이영진 인본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민총회 후 또 뵙네요. 네, 네, 이렇게... 저희 주민총회 때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까 가을이 되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냐고 하셨는데 네. 저도 생각나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소개해 주세요. 뭘까요? 혹시 가을 우체국랑패? 연식이 좀 돼서 아니면 잊혀진 계절? 맞추셨네요. 그건가요? 네.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이 나서 10월의 네. 마지막 밤이 밤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그 노래 혹시 사연이 있으신가요?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네. 저도 좀 복잡한 사연이 네. 있답니다. 그 노래. 네. 저는 우선 이렇게 달방에 초청을 해주셨고 달방에 나올 수 있도록 네. 또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저는 로또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로또 맞은 것 그래서 같아요.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운정인본병원하고 부천의 인본병원 총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행정원장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기 인본병원은 네. 어떤 진료를 하는 곳인가요? 저희가 이제 척추관절을 전문으로 하고요. 네.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뭐 기타 재활까지 다 하고 있고, 가장 저희가 이제 강점이 이제 관절 수술을
하는 이 인공관절 수술, 네네. 척추 수술이 이제 가장 강점이고요. 네. 저희가 파주에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한번 관절 척추에 약간의 불모지에 네네. 많은 좀 같은 이런 좋은 병원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주민들이 네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운정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을 또 찾아주시고 또 이용을 해주셔서 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는 네. 그런 굉장히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네. 운정이동 주민들의 척추를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본이라는 병원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병원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와 관계가 있을까요? 저의 미션은 그거죠. 인본하면 저희가 이제 어진 인수를 베푸는 거하고 또 이제 사람이 근본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사람을 근본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또 저희 원장님들이 고대 출신들이 많아서 네. 호랑이 인자를 또 써요. 네. 그래서 이제 고대를 표현하는 호랑이 인자를 써서 이제 인본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호랑이 인자를 들어가는 게 호랑이의 관절과 척추 같이 사람의 관절과 척추도 좀 든든하게 만들어주자라는 이제 네네. 뜻이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동물처럼 호랑이나 사자처럼 네 발로 기어 다니면 척추가 되게 건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TV 같은 데서 가끔씩 산에서 네 발로 이렇게 기어 다니시는 네네. 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이따가 그 운동치료실 센터장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인보훈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할 때 최종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모든 병원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품과 네. 또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이제 선생님들을 다 모시려고 하겠죠.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대표 원장님이 그 부분에선 더욱더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술과 또 인품을 가진 네. 그러한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채용하는 데 많은 애로가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잘 성공하셨겠죠? 성공 가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었을까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네. 먼저 외국인을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그 들어오시면서 아마 게시판을 보셨을 텐데 영어와 러시아어와 몽골어가 같이 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 환자들도 많이 오는 그런 병원을 표방을 하고 실제 부천에서 많은 환자들이 오셨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하늘길이 닫혀서 네. 외국인 환자들이 못 오고 계신데 오늘도 세 분이 왔다 가셨고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인공관절 하시는 네. 할머니가 계신데 네. 그 할머니의 신랑이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군 소년병으로 우리 한국 동란 때 6.25 전쟁에 참가했던 소련군의 참. 부인이 오셔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셨고요. 특별히 생각나는 거는 그분이 이제 파주와 조금 연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조카가 손주가 같이 왔는데 네. 자기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그 전쟁터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파주를 오고 싶어 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임진각을 갖고 땅굴을 가서 견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파주 일대에서 조금 이제 어디죠? 오두산 전망대죠. 네네. 거기 가서 이제 북녘 땅을 같이 이제 그 전망을 하고 그렇게 왔던 기억. 그래서 소련군으로 참전한 네. 그 할아버지의 부인이 생각이 나고 최근에 있던 분은 내국인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던 분이라 저희와 이제 그 노인 나눔회에서 무료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렸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보기보다 독수광이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뭐 자기는 책을 읽으면서 통증을 잊는다고 할 정도로
병원에 있는 책들을 하루에만 아마 수십 권씩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또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감명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시군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늘 돌발 질문 자꾸 나오는데 네. 원장님과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은가 봐요. 요즘에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네. 도전을 의식을 받아서 최근에 많은 독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나 뭐 기억에 남은 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은 책을 읽으면서도 제목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읽은 책은 그 넛지라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팔꿈치를 살살 치면서 야 이건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고쳐나가야 돼라는 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읽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네. 한번 돌려서 얘기하거나 살짝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배우려고 생각은 하고 있죠. 그게 제일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렵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네. 살짝 툭 건드려서 알아차리게 해주고 싶은데 자꾸 말로 나가서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 너지라는 책을 저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어렵더라고요.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접어든 책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인내하는 게 요즘 MZ 세대들하고의 대화가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참을인자를 가슴에다 새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필요합니다. 참을인자가. 네. 아유, 뭐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네. 원장님의 하루 일과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유 시간이 생길 때 보통 하시는 취미 활동 같은 게 궁금하네요. 보통 5시쯤 일어나고요. 네. 일어나서 이제 뭐 뒹굴뒹굴 하다가 한 6시쯤에 이제 아침을 먹고 아침을 꼭 먹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이제 일과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병원에 월수금은 제가 이제 부천병원으로 나가고 네. 화목토는 이제 운정병원으로 오니까 네. 그 이제 출근 시간이 조금 다르지만 보통 8시 반 전에는 출근을 해서 역시 이제 아침에 좀 혼자만의 이제 명상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고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뭐 그런 삶이죠. 그러셨습니다. 네. 그럼 혹시 취미 활동은 뭐 있으세요? 제 취미가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커피를 독서는 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독서 네. 말고 커피를 혹시 쏘겠습니다. 커피를 쏘신다고요? 네, 맞추시면 제가 시청자 커피를 여러분, 쏘겠습니다. 커피 쏘신답니다. 빨리 자, 독서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혹시 요리? 골프? 네, 아니고요. 요리? 아닙니다. 산책? 아닙니다. 좋아는 합니다. 자전거 타기? 네. 수영? 고스톱. 고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 취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아침 일찍 좀 일찍 일어나서 누군가가 안 갔던 길을 가면서 그냥 숨을 깊게 들여 마실 때의 그 쾌감 그런 걸 느끼는 걸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 무전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네.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지금도 다니시나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도 어디 가고 싶다 하면 그냥 이동을 하죠. 네. 네. 가족 사모님이 괜찮으신가요? 혼나지 않으시나요?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데 네. 큰애를 낳으면 내가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무전여행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큰애가 굉장히 정적인 애가 태어나서 같이 네. 다녀본 적이 없고 네네. 둘째는 둘째가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굉장히 동적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어요. 너무 밖으로 돌아다녀서 그럼 혼자 다니시나요? 주로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시군요. 막 그러면 저희 아까 산책 나온 것 같은데 커피는 어떻게 맞춘 건가요? 못 맞춘 건가요? 어떻게 맞춘 건가요? 맞춘 건가요? 쏘겠습니다. 그러면. 우와! 저희 커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운정 달방의 왕팬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혹시
달방송 많이 보셨나요? 달방송은 늘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 그 코로나 때 카페를 오픈한 틴즈 브라운. 예, 혹시? 무슨 브라운 네네. 그 방송을 보면서 아, 참 우리도 코로나 때 오픈을 해서 참 힘들었는데 정말 밖에 창문을 내다보면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시기였는데 그분도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내가 꼭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꼭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피도 맛있고요. 네. 브런치도 아주 맛있습니다. 아, 네. 꼭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혹시 운정 달방 오늘 나오셨는데 네. 운정 달방에 바라시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짧게 하면은 구독자 배가 와. 네. 어우. 구독자를 많이 모으자. 와, 이거를 얘기하고 저희의 싶습니다. 바람입니다. 네. 네. 역시 왕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와 마음이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운정 이동 주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인본병원의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미지요. 네. 그냥 시나브로로 그냥 머릿속에 그냥 포지셔닝이 돼서 그냥 내가 아프면 아, 인본.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인본으로 갈 수 있게끔 인본병원 가야지라고 생각하게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 역할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포지셔닝이 되고 싶죠. 그래서 멋지 같은. 네. 그래서 나 좀 아픈데 팔꿈치 툭 치면 네. 인본. 내가 아프면 인본. 당연히 인본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병원이 이미지입니다. 되고 싶죠.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나시는 분에게 영상 편지 남길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잊혀진 계절에 나오는 그녀한테 영상을 남길까요? 아니면은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분한테 남길까요? 집에 네. 계신 사모님이 혹시 사모님이시라면 해도 괜찮겠지만 이제 원장님의 이제 알아서 네. 재량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파주 시장님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파주 온 지는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3년 차구나. 3년 됐지만 그 원도심하고 네. 신도시하고의 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문화적인 교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대중교통도 좀 많이 증설이 되고 운정에서 원도심도 가고 원도심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러면서 좀 뭔가 같이 어우러지고 섞여질 수 있는 네, 뭐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시장님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하나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여기에 이제 병원을 세운 이유도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의료 관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오면 진료도 하고 우리 파주의 아름다운 인프라를 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여기서 쇼핑하고 관광하고 치료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뭐 관광체육관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의료관광 그런 협력 네. 처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운정에 있는 우리 병원들이 좀 같이 3, 4, 5 모여서 그런 의료관광 협의체를 통해서 외국인 환자들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좀 파주가 되고 싶거든요. 그거를 제가 시장님께 적극 건의드립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의 큰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 또 그게 만약 생긴다면 뭐 외국인 분들도 그렇지만은 저희 운정 이동에 있는 주민분들도 너무 네. 좋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쁘신 와중에 오늘 촬영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촬영 장소도 제공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달방 네. 왕팬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열심히 구독, 좋아요 누르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님들은
운정 이동에서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과 최창호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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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정원 의원님도 같이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건강상 참석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쾌유 바랄게요. 죄송합니다. 먼저 운동 이동의 주민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어느 부분부터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운정 이동 지역구 파주시의원 최창호입니다. 이렇게 운정 달방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 운정 3동이 지역구였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6월 달에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구가 개편돼 가지고 저희가 운정 2동으로 다 지역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운정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운정 지역의 그 사정을 웬만큼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운정 2동이 그 지역구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활동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박은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은주 시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최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 이동으로 바뀌어서 조금 그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운정 이동에서 오래 살았고요. 네. 운정 이동 주민은 현재는 이제 새로 아파트 가서 이제 교화동 주민이 됐는데요. 생활 권역은 운정 이동입니다. 그래서 운정 이동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주로 이제 생활하고 하는 곳이 이곳이라서 어떤 어려움, 불편함이 있는지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창호 의원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네. 어떤 활동이나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운정이동의 시의원이 되시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그 이제 시의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주식회사 KT에서 33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직장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아서 다른 데를 안 가고 파주 지역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해서요. 그 파주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여러 단체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게 돼서 이제 그분들에게 힘이 좀 돼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제도권으로 좀 수렴을 해야겠다 이래서 사실은 잘 나가던 그 직장을 명퇴를 하고 그러니까요. 선출직 이렇게 시의원에 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은 그 2014년도에 저 최종환 시장님하고 같이 맞붙어서 제가 낙선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러시군요. 그때 그 낙선했던 게 꼭 이렇게 뼈 아픈 것만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제가 많이 큰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는 젊었을 때는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방송 쪽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조금 친근한 게 있고 대부분 여성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됐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 제가 숲해설사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받으면서 이제 그 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생태 체험 교육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단체 활동하고 단체 대표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시의원 하는 일이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시민들 생각을 대변해서 또 행정에 전달하고 또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개선 사항 같은 것도 체크하고 또 다시 시민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정치 쪽으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정 이동은 처음에는 이제 비례대표로 출발을 해서
지역구를 이제 이번에 네. 운정 이동 교화 탄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업무에 관한 질문을 네. 할 것 같아요. 여기 9월 말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셨는데 네. 참여하신 위원회와 그것에 대한 이야기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저랑 최창호 의원님은 둘 다 도시산업위원회고요. 오늘 이제 못 나오신 이정은 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라서 네. 오셨으면 이제 자치행정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도시산업위원회는 주로 이제 도로, 교통, 건축, 건설 이런 거하고 관련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네. 남성 의원님들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산업위원회 이번에 위원장을 맡아서 질문의 기회가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 질문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다행히 지역구에 관련된 거는 최창호 의원님이 또 잘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예, 많이 뭐 질문하시고 답변 또 재질의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8대 시의원님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를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최창호 의원님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박은주 위원장님하고 이제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인데 네네. 우리 박은주 위원장님이 사실은 아까 환경 전문가 네네네. 쪽 그 숲해설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경 뭐 이런 그 분야는 아주 거의 박사급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모르면은 막 이렇게 생태 이런 거 네, 맞아요. 물어보고 막 네.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의 전문가시라 이제 도시산업위원회 요번 지난번에 이제 4년 전에 자치행정 쪽에 오셨는데 네. 이제 요번에 도시산업위원회로 넘어오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요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있으니까 모범을 보여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갖고 의욕적으로 이제 자료도 준비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사실은 그 기간에 제가 이제 부주의해서 그렇겠지만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기간이 어떻게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행정감사를 그거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 자료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안건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연말에 또 이제 그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활용해서 쓰면 되긴 되니까요. 네네, 네,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쉬운 거는 좀 모범을 보이려고 그러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딱 준비 그런 딱 게 있습니다. 해놨는데 네, 너무 네. 아쉽습니다. 네. 하루 나오셔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꼭 길가 네. 있으시길. 그러셨구나. 그러면 네. 9월 27일에 네, 있었던 네, 네. 시장과의 열린 대화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공통적으로 전기 스쿠터 문제 그리고 네, 네, 네. 교통수단에서 3호선, 수소차 충전소, 대형마트 앞에 뭐 교통 체증, 네. 커뮤니티 시설에서 복합문화센터나 도서관 등에 대한 이야기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최창호 제가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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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보충적으로 보충하고 네. 그렇게 네, 네, 네. 예.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8대 지방 네. 이제 선거에서 된 건데 지금 한 4개월 이제 거의 다 돼가죠. 10월 말이니까 4개월 돼 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진전된 건 없고 이제 그 전부터 진행해 오던 것도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 파주 통일로 옆에 그 문산 다 가서 봉암리 네. 그 파주 농협 그 주유소 부지에다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앞 뒤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군사 방어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거 때문에 군부대하고 이렇게 협의 과정이 지금 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지금 진행이 제대로 못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그 쇼핑센터나 이런 교차로의 그 혼잡도 문제는 지금 이제 차선을 이제 일부 이렇게 이제 계획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선을 하나씩 늘리고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공사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고 네. 그런데 아직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확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되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래도 이제 앞으로 서서히 우리 이제 박은주 위원장님하고 또 이정은 의원님하고 이렇게 지역구 셋이 의원이니까 네. 열심히 활동해서 아무튼 네. 그 주민들의 현안 사항이 해결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기 스쿠터는 제가 이제 받은 민원이 있어서 부서하고 이제 협의하고 했는데 그 현행법상 그게 관리가 저희가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경찰서도 그거를 그 미성년자들이 타고 뭐 이렇게 그 위험하게 주행하고 하는 것에 맞아요. 대해서 많이 위험하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고 사설 업체들이 이제 그 관리라든가 보관이라든가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자체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그 공용 자전거나 그다음에 공용 스쿠터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거나 한 건 없는데요. 이제 공용으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하철 3호선은 지금 저희가 BC가 이게 비용 들어가는 거 대비 이제 효용성이 1대1 정도는 돼서 이제 그 BC 값이 1.0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가 3호선은 0.5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1이 들어가면 그 효용성은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점차 이 조건들을 맞추면서 그걸 올리고 있는데 한 0.8까지는 올렸어요, 저희가. 근데 그 1을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들은 이제 우리가 뭐 저희가 시의원 뭐 선출직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앞에 특히 이제 우리 시유지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시유지에 뭐 도서관, 북한문화센터 같은 것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첫 번째는 재정의 문제거든요. 이게 네. 그게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문제인데 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사무소가 지금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의 100% 재정만으로 짓지 않는 방식을 사실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 국도비를 따와서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을 만드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일단 시유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들어가는데요. 짓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계속 그거 이제 3명이 모이면 그런 이제 네. 의논도 하고, 예. 그래서 방안을 좀 찾으면 구체화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할 일이 지하철 많으셔가지고, 3호선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이제 아까 우리 박원주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그 BC 값이 그러니까 편익대 그 수익 뭐 그 투자 비용대 그게 안 나와서 사실은 KDI에서 지금 계속 그 결과 발표를 못 하고 있고요. 왜냐면 1대1이 나와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거의 뭐 그렇게. 근데 이제 그 KDI에서 이제 원래는 지난 연말에 발표하려고 해도 안 돼서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이용자나 뭐 이제 인구도 늘었으니까요. 네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다시 또 이제 그 제안서를 내려고 준비를 파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철 3호선이 우리 운정 시민들 최고 현안 사항인데 지금 오래 기다렸잖아요. 네, 10년 이상 너무 오래 기다려서 10년 이상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작년 말쯤에서 올해 초까지 아주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네. 뜨거운 감자에서 많은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쓱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운정신도시연합에서 그 설문조사하면 항상 1위가 그 맞아요. 지하철 3호선입니다. 엄청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열심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박은주 의원님은 9월에 완주군으로 네네네. 로컬푸드 정책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던데 네네네. 혹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잘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완주군인데요. 이제 제가 작년에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라는 거를 발의해서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파주 시민 전체에
먹거리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먹거리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도농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정, 교화, 뭐 금촌 이쪽은 도시 지역이고 저쪽에 이제 파평, 광탕, 적성, 탄현 이런 데는 또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 완주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도시하고 전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전주에도 세우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은 것을 파주 안에서 그 로컬푸드 매장 가면은 파주시 그 친환경 농산물이나 뭐 저농약 농산물이 보다 훨씬 다른 지역에서 온 게 더 많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유통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직거래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지역으로 연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운정에 이거는 이제 희망사항이고 꿈인데요. 운정에 이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파주에서 나는 농산물, 파주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같은 걸로 꽉 채워서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봤더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근데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먼 거리까지 이제 오셔가지고 다 사가시고 그러시는 걸 봐서 저희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지구 기후 뭐 변화를 이렇게 해서 그렇죠. 탄소 발자국 계산도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로컬 푸드 그런 매장이 생기면 네.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를 저희는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농사 지으신 분들은 네. 또 근거리에서 또 팔 수 있고 네. 서로 너무 상생하는 그런 관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농가가 빨리 지금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네, 농가가 우리 그 파주시 같은 경우는 대농 위주거든요. 농업 정책이 그러니까 이제 쌀, 인삼, 콩 이게 대단위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매하고 다 하는 건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농사 많이 지으시니까. 근데 그 중소농들 조금씩 농사 지어서 남는 잉여 농산물을 이웃하고 나눠 먹다 자식도 잘 안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도시에 있는 그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면 중소농들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어도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만큼의 고정적인 수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그 농촌의 문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해결이 돼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농사 지으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우리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희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나주배. 네네네. 그래서 나주. 농사를 지으시는데 수박이며 뱀해도 이게 그 판매 때문에 그 중간 부분들이 많이 네, 이익을 네, 보시지 진짜 농사 지은 분들은 막 배추 갈아엎고 무 갈아엎고 막 이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도시에 살면서 저희 지인들에게 판매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빠가 지은 농사입니다. 이러면서 믿고 먹을 수 있어요. 맛은 맞아요. 제가 보장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파주에도 로컬 푸드 매장이 빨리 생겼으면 네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창호 의원님은 네. 전에 다양한 단체 활동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단체나 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네네. 사실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어쨌든 뭐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그 대한적 십자사 그 우리 파주지구협회 교화봉사회 이제 봉사원으로 오랫동안 사실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RCY부터 시작을 네, 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봉사단체 들어오기 전에는 목욕 봉사도 다니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그 제가 이제 봉사원으로 활약하면서 이 활동하면서 이 운정 1동, 2동을 이제 담당 지역구로 해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매월 이렇게 쌀, 뭐 부식 이런 것도 이제
그 갖다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출마를 하니까 그게 선거법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못 하고 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물건을 사다 드리는 줄 알기 때문에 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가구를 담당해서는 하지 못하고 이제 전체 봉사 활동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이제 많이 좀 접해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국제 로타리 클럽 활동을 하면서 이제 파주 통일로 로타리 클럽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집수리 봉사도 나가고 다문화 가족 우리 이제 내일도 이제 다문화 청소년들하고 이제 우리 문화 체험도 하고 이제 네네. 안보 체험도 내일도 이제 실시할 건데 그런 그 친구들하고도 해보고 또 이제 필리핀하고 교류를 하면서 필리핀에 이제 그 뭐 학교를 도와준다든지 시설을 해준다든지 네.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코피노 애들이었어요. 우리 코피노 애들이요? 코피노, 예, 우리 혼혈. 피가 섞인 혼혈. 혼혈, 우리 아. 피가 섞인 혼혈인데 아버지들이 대부분 애들을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참 열악한 그 어머니 혼자 키우다 보니까 어려워서 정기적으로 해마다 이제 방문해서 걔네들하고 교류하고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맡아서 활동을 하시는 그 거기를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그래서 아 국제적으로도 이건 우리나라에서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심악산 둘레길 안전지킴이로 한 10년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킴이 매주 이제 그런 것도 있나요? 매월 네. 어. 그 이제 등산로 청소도 하고 매월 어. 그다음에 이제 안전 이렇게 이제 등산로가 어디 불안정하다 이러면은 네. 이제 또 이제 마침 또 의원이 돼서 파주시에 해당 부서에다 얘기해서 고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이제 그 농담하시는 분이 그렇게 10년 동안 심학산을 가꿔서 네. 그 길을 받아서 의원 됐다고 들립니다. 와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 아침마다 심악산을 가세요. 와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 보시네요. 네. 예, 아침에 아까 저 여기 원장님도 5시에 일어나신다는데 저도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다 새벽형 인간인가 봐요. 저도 아침 잠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등산에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산악회를 음. 했었답니다. 그래서 네. 그 아까 막 그 심악산 네. 그 뭐라 그랬죠? 안전지킴. 둘레길 안전지킴. 아 그런 건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시민들 누구나 다 되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연간 회비가 5만 원입니다. 아구구 회비가 좀 비싸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깜짝 퀴즈를 내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돌발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들의 공통점입니다. 경천애인, 대도무문. 죄송해요. 한자를 자꾸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대풍역풍비, 생어역수영, 정자정야. 무슨 말일까? 어려운데.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쉬운 거 힌트 네. 큰 거. 즐겁게 일하고 재미있게 살자. 달리면서 쉬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또 어떤 분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였습니다. 지금 각자 한 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긍정적인 생각? 힌트 드릴까요? 리더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그 어떤 분의 뭐예요?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하신 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혹시 오늘 인터뷰 질문 보고 오셨나요? 보고 다음 왔습니다.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과 연관됐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전 대통령님들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무문 그린 거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좌우명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은 되게 좌우명. 좌우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 훌륭한 시의원님들도 좌우명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저는 좌우명은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훈 뭐 네. 써오라고 네. 해서 이제 집에들 이렇게 붓글씨로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발은 땅에 눈은 하늘에 그 제가 살 때 자세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이상은 그렇게
바라보는 곳은 이상적으로 가지되 항상 현실에 맞게 현실에서 가능한 것들을 우선 하자라는 생각으로 저희 애들한테 그 이제 우리 가훈은 이거다 했는데 지금 딱히 그걸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났어요. 네, 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이상만 바라보면 좌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유. 최창호 저는 사실은 지금 카톡에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우보천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속으로물을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급하게 서둘지 말고 끈기를 갖고 모든 걸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늦어지더라도 정도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카톡 저희 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 우보천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인터뷰 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냥 무슨 회의하거나 그 공식 석상에서 만났을 때 네. 인사만 네,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죠. 대화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의원님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민들한테도 저희한테도. 좋겠지만 네. 저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운정 이동을 만약에 운정 이동은 나에게 네모다. 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네모는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정이동은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심악산 밑에 돌고지 마을에 사는데 여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맨날 와서 뛰어놀던 데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운정이 야산에다 들판 뭐 이런 그 농경지 뭐 이랬더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도시로 변했는데 이 변화 과정을 계속 보고서 이제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우리 박은주 위원장님도 이쪽에서 계속 살면서 보셨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여기 다 웬만한 데가 뛰어놀던 데고 개울에서 고기 잡던 데고 다 그런 데서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운정 이동은 그냥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 가실 계획도 없으신 거죠? 네, 저는 뭐 파주를 떠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네, 계속 네. 이렇게,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박은주 의원님 네모는 무엇일까요? 저한테 그 운정 이동 하면은 이제 운정 이동 주민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네. 운정 이동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운정 이동은 열정이다. 네. 그 저희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운정 이동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좀 멋지십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해산물, 해산물. 멍게, 해삼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파주에서 혹시 해산물 먹을 수 있는 맛집 소개 가능할까요? 해산물이요? 어디 자주 가세요? 딱히 그렇게 뭐 어디를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해산물 저기 여기 동물병원 옆에 낙지 한 마리 집 있어요. 그래요? 그 냉동 낙지도 맛있습니다. 거기 그래요? 네, 거기 연포탕 맛있어서 가끔 가고요. 그리고 그 해산물 들어가 있는 봉골레 이런 것도 가끔 여기 산내마을에 네네네. 네, 친구들이랑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유, 네. 꼭 가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같이. 네네.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창호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노래를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를 구성지게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최애 노래가 있으신가요? 18번. 사실은 노래를 제일 못하고요. 맨날 음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주 한 잔하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노래방이라 저는 안 갑니다. 사실은. 정말요? 네. 되게 잘하실 이제 것 같은데. 누가 노래를 시키면 겨우 부르는 게 고향무정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약주만 드시면 부르셔서 고향무정은 귀에 익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다음에 한번 고향 무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하신 공약 중에 임기 내에 이것만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는 복합문화센터를 네. 그러니까 그
그 저희 임기 4년 안에 짓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제일 크죠. 저만 아니고 뭐 공통적으로 저희가 모두가 낸 공약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로컬 푸드는 제가 공약으로 내지는 네.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공약으로 내지는 못했는데, 그냥 공약 냈다 못 지키면은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못 냈는데 이제 그거 차분히 진행해서 마찬가지로 4년 안에 운정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나 하는 거, 그게 이제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네. 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이제 운정 이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약을 했었는데요. 네. 제일 그 저는 이제 그걸 꼭 이걸 해야겠다는 건 운정 그 이동 행복센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운정 이동이 이제 운정 1, 2, 3동 분동된 게 교화에서 분동된 게 11년이 넘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운정 1동에서 일동에. 더부살이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 동장님 오셨는데 동장님이나 그렇죠. 운정 2동 공무원이 남이동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진짜 말씀대로 저 완공은 아니더라도 첫삽은 뜨게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김윤정 동장님이 저번에 인터뷰 나오셨을 때도 네. 복합문화센터, 네. 행정, 저희 네, 운정이도 네, 네, 꼭 숙제죠. 네, 맞아요. 네. 모두의 숙제 같고 네. 꼭 이루어지기를 네,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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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달방을 통해서 운정이동 주민들에게 영상 편지 남길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영상 편지 이런 거 하면 엄청 쑥스러운데. 네. 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저희 나누는 얘기 또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구독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달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좋아요, 댓글 열심히 달겠습니다. 달방을 통해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의회로 오셔도 되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많이 소통하고 그 지향점은 거의 시민들이랑 저희들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근데 얘기 나눌 기회가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말씀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말씀 주시고 이렇게 소통하는 운정 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운정 이동 그 지역구로다가 이제 활동한 지 이제 4개월 돼 가는데요. 아직 뭐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은 이제 우리 박원주 위원장이나 또 그 이정은 의원하고 같이 셋이서 힘을 합쳐서 아무튼 운정 이동의 수건 사업이든지 현안 사업이든지 아무튼 저희가 그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박원주 위원장님하고 이제 7대 의회에서부터 활동을 해서 재선 의원들인데요. 제가 지금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이제 네, 오늘도 신고 오셨네요. 네, 저는 평소 이제 양복을 입어도 운동화를 신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4년 동안 딱 한 번 구두 신어봤습니다. 저희 딸 결혼식장 입장시킬 때 딸이 제가 넷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신어봤고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운동화를 신는 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그런 제 이제 마음의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현안사항이 있거나 시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뭐 시정하라고 꾸짖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또 따르겠고요. 또 잘하는 게 있으면 또 칭찬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새 이제 환절기라 감기가 네. 유행이고 또 이제 기온 변화가 심해서 건강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시의원님이라고 하면 되게 거리감이 있고 이제 어렵게 생각해서 다가가기가 힘든데 오늘 만나 뵈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포근한 옆집 언니 그리고 푸근한 옆집 이제 삼촌 이런 느낌이시죠? 네, 언제든지
길거리 가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뭐 문제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편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네. 이제 파주와 우리 운정이동을 위해서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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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코너입니다. 두두두 코너는 너도 나도 우리도 마을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실천하고 해결하면서 스스로 갖고 보자는 주제로 만든 코너입니다. 마을 의제 진행 모습들과 그리고 새로운 마을 의제를 발굴하는 모습들 전달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의제 제안을 위한 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두두 코너 들어가기 전에 지금 벌써 9시예요. 저희가 원래는 달방 시작할 때 30분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40분, 50분이 되고 오늘은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뒤에 코너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유튜브 생방송 끊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센터 운영분과에서 진행 중인 마을 의제 역사 해설가와 함께하는 선사시대 고인돌 탐방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주 29일 토요일 1차가 진행되고 11월 19일 2차가 진행됩니다. 선사시대의 고인돌, 돌탑, 움집, 장승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배움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해설가님의 프로그램 예고편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니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을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도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29일 운정이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선사유적 탐방을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선사유적 탐방 시작하는 도래공원입니다. 고인돌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형이 있지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 고인돌이 있어요. 선사시대에도 운정은 신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선사시대에 우리 이곳에 운정 또 교화라고도 하는 이곳에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겨놓았는지 고인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고인돌은 저기 돌을 받쳐놓은 선사시대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시다 보면 성제암이라는 또 작은 암자도 있어요. 이 성제암에도 우리 문화재가 있고요. 성제암과 파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고인돌 산책로 함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선사시대 학습의 장 함께 시작할 겁니다. 10월 29일 이 자리에서 만나요. 오전 10시니까 10분 전에는 오셔서 인원 체크하시고 함께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소속된 총무분과에서 진행 중인 마을 의제 사업 가온건강공원 전래놀이판 사업입니다. 전래놀이판 개장식과 놀이마당이 이번 주 29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가온건강공원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개장식을 통해 놀이 활동가쌤들이 놀이 방법도 알려주고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마당을 펼칠 예정이니 아이들 손잡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제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분과에서 진행 중인 마을 의제 사업 운정이동 주민예술단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와 사물놀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운정이동 행사가 있을 때 더욱 멋지게 빛내주세요. 다음은 복지분과에서 진행 중인 마을 의제 사업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 살기 참여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해솔마을 6단지 피트니스 센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노후 살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탐방 준비팀이 적성면 주민자치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개성 인삼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제 현장의 모습 함께 볼게요.
개선 인삼을 좀 맛좀 보러 왔습니다. 인삼 냄새가 진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메뉴를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메뉴 하나 추천해주세요. 손님들이 엄청 오셨네요. 내년에는 운정이동 부스 하나 만들어주세요. 활기찬물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특별한 거 아니면 우리 운정이동 동참해서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 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수박서 적성면 부스에서 인삼튀김을 서비스로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내년에는 부스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오늘 날씨도 많이 좋고요. 특히 지금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좀 아쉬운 게 우리 운정이동 그 식당 부스가 없네요. 운정이동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찾았을 때 조금 아쉬워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그 시민들이 이것을 찾아주셨는데 모두 아주 즐겁고 재밌고 먹거리 풍부하고 아주 좋은 인삼 축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주세요. 도농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반달 코너입니다. 반달 코너는 우리 운정이동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사람, 그리고 핫플레이스, 그리고 운정 트렌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10월 15일 운정건강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7회 운정이동 주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를 잊게 하는 즐거운 하루였는데요. 체육대회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침묵이다. 네, 선물인 것 같아요. 열정과 화합이다. 햇살 좋은 날 이웃들과 함께 뛰고 웃고 먹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네요.
올해 깜빡하고 놓치신 분들은 내년 제8회 체육대회에 함께해요. 10월에 진행된 산내마을 로데오 축제거리 영상 준비했습니다. 9월보다 더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었는데요. 저희 잠깐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공연과 체험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네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인본병원 스포츠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건강과 운동에 대한 전문가 이효환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저 한쪽에서 졸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너무 오래 기다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본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운동팀장을 맡고 있는 효환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효환쌤, 오늘 네. 운정 이동 주민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병원 신경과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는 질환인데요. 바로 두통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머리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두통이 평소에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있으면 그냥 막 혼자 막 이렇게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약을 먹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뇌예요, 뇌. 네. 우리 뇌에서 결국 두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근데 컨트롤 타워에서 보면 이제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이제 뇌간을 달고 뇌 줄기로 해서 몸을 컨트롤을 하는데 네. 뭐 소화라든가 심장, 근육,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상상하고 이런 걸 다 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영양분 필요한 것들이 영양소, 산소,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동시켜주는 게 결국 혈액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심장에서부터 뇌는 20% 정도의 혈액을 공급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소, 산소, 그 다음에 호르몬. 네. 이게 이제 피가 영양을 전달을 해주고 이제 뉴런에서 세포에서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가 피를 만났을 때 네. 산소가 공급이 돼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교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두통이 생겨납니다. 두통이 뇌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산소. 네, 산소가 아주 오늘 매우 과학적인 중요합니다. 의학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산소가 오랫동안 뇌 속에 잘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두통을 달고 사는데 네. 그렇게 10년, 20년 두통을 달고 살면 이제 뇌 질환으로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두통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이제 호흡을 잘 돌려줘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뇌 건강 이제 튼튼 호흡법 네. 네,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여봤는데 그걸 지금부터 한번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뇌 건강 호흡 운동법, 튼튼 네. 건강법이요? 네, 엄청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두통이기 때문에 오늘 잘 배워서 여러분도 잘 보시고 저희 이제 함께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모델분? 모델분 저기 뒤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네. 모델. 아, 네. 아이고, 모델분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장소를 좀 옮겨서 네, 네, 장소를 하겠습니다. 옮겨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앉으시고 그냥 요렇게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앉으셔서 예, 저를 보고 예,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다. 아, 우선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호흡이 들어와야 되는데 호흡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인두 후두를 통해서 이제 기관으로 해서 퍼져 나가는데 자, 숨 한번 들이마셔 보실래요? 후 한번 뱉어 보시고 그렇지. 그때 저희가 가장 잘 막히는 부분이 이 여기입니다. 여기. 머리랑 목이 이어지는 요 뒷부분. 그래서 흔히 여기가 머리랑 목이 이어지는 곳에 이제 후두하근이라 그래서 근육근들이 있는데 여기가 막히게 되면 몸이 약간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숨 한번 빨아 마셔 보실래요? 숨이 잘 들어오세요? 후 뱉어 보시고 요 느낌하고 상대적으로 턱을 약간 당겨서 목 뒷부리가 요렇게 들려진 상태에서 숨 한번 마셔 보세요. 어떤 게 더 숨이 잘 들어오세요? 후자가 더 힘이 잘 들어오시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거북목 형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부르고 얼굴은 어깨는 약간 구부러지고 라운드 숄더가 되고 이 상태에서도 보통 목이 굳어지고 두통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여기 뒤 뿌리를 스스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반대는 턱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턱을 뒤로 당겨주시면서 목이 약간 요런 모양새를 딸면서 호흡을 마셔보세요. 호흡을 마실 땐 코로 들이마시시고 코로 숨이 다 들어오면 입으로 한번 더 빨아 마셔보세요. 그리고 뱉어보세요. 뱉을 때는 이제 이걸 살짝 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당기실 때는 쭉 빨아 마셔보시고 뱉으실 때는 잠깐 풀어주시고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이 후두하근 뒷부분이 좀 열려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호흡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네, 한번 이쪽으로 누워 보시겠습니다. 약간 치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발 벗어보시고 자, 여기가 약간 이렇게 고무줄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누르시면 약간 눌러지거든요. 자, 머리를 약간 이렇게 한번 밑으로 눌러보세요. 약간 눌러지시죠? 네. 여기 고무가 있어서 약간 눌러지시거든요. 예. 요 상태에서 이제 아까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턱을 잡아드리고 머리 뒤를 당겨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숨만 그냥 쭉 이 밑에까지 빨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준비, 출발. 후 뱉어보시고 이때는 힘을 다 확 빼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다시 마시시고 그리고 숨을 마시고 뱉을 때 중요하신 거는 중간에 숨을 안 멈추시는 게 좋아요. 멈추지 말고 그냥 바로 뱉어버리세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잡아서 도와드리는데 집에서 할 때는 베개를 좀 두툼하게 비시고 내가 잡고 베개를 누르면서 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다시 당겨보시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좋습니다. 자, 잠깐 일어나서 앉아볼게요. 이렇게 호흡을 돌려놓고 나시면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셨을 때 약간 어지러운 느낌 있으세요? 약간 있으세요? 그게 생길수록 머리에 있는 대후두근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그 느낌을 만드셔야 되는데 자, 이제 제 쪽 보고 다시 다리 만들어 보세요. 보통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눈이 되게 피곤하세요. 맞아요.
눈이 되게 이렇게 시큼시큼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눈 속에도 조금 혈액을 돌리는 방법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눈썹을 살짝 떠보세요. 네. 눈썹은 살짝 떠보세요. 그 상태로 숨을 빨아 마시세요. 그때 눈에 힘을 꽉 줘보세요. 그리고 뱉으면서 후 놔보세요. 자, 저 한 번만 봐보세요. 눈을 마실 때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떠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준비, 출발. 후, 둘, 셋. 다시 뒷구리도 올려주고. 조금 어렵죠? 다시 하나만 더. 셋. 느낌 아시겠죠? 자, 다시 누워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금 하셨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눈만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출발. 턱 당기고 눈 떠보시고 눈에 힘 주시고. 그렇죠. 눈썹만 뜨는 거예요. 그 뱉으실 때 후. 잘하셨습니다. 양손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여기 잡아볼게요. 자, 오른발을 바닥 베드 밑으로 살짝 떨어뜨려 볼게요. 네.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척추에 힘이 약간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머리는 똑같이 하실 건데 제가 목만 살짝 이렇게 당겨 드릴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숨을 더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갈게요. 준비, 출발. 눈은 똑같이 힘 주시고. 자, 3번만 반복해 볼게요. 둘.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셋. 발 바꿔서 한번 가겠습니다. 왼쪽 발 내리시고. 자, 반대. 이번에 이쪽으로 더 숨을 마시세요. 자, 갈게요. 출발. 하나, 다시. 둘.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셋. 자, 일어나서 앉아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 둘, 셋. 어지러운 느낌 조금 더 있으세요? 약간 더 있으세요? 이 상태가 이제 교감신경계가 가라앉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잠을 주무시면 두통이 없어져요. 몇 회 정도 합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10에서 한 20회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예. 네. 이 정도 느낌 아시겠어요? 첫 번째, 네. 좌, 네. 한 네. 10회 정도.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목 뒤를 열어주면서 숨을 마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목 여기가 항상 잘 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이렇게 10,000원짜리 폼롤러 같은 거 있으면 쓰셔도 되고, 수건을 돌돌 말아서 쓰셔도 되고, 수건 속에다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찍 풀리는 이런 통 있죠? 그런 걸 하나 넣고 쓰셔도 돼요. 네. 네, 한번 대보세요. 머리 대고 한번 누워보세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겠습니다. 고개 살짝 들었다가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놓고 손 한번 줘보세요. 양손 여기 살짝 여기 잡으실 수 있어요? 네. 잡으시고 고개를 한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보죠 보세요. 그럼 머리 뒤 머리랑 목이 이어지는 곳이 걸리거든요. 예. 여기 좀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예. 목이 좀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고 이쪽 먼저 하시고 또 반대쪽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목 뒤에 머리랑 이어지는 근육을 풀어준다. 이것도 한 20회 정도요? 좋습니다. 20회에서 한 3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숨을 쉬실 때 혹시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예. 시원하다는 느낌이 보통은 머리 아프신 분들은 숨이 잘 안 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하고 반대 손은 이 손에 얹으시고 여기 이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면을 이 가슴에 보면 흉골이 있어요. 심장이 있고 이렇게 흉골이란 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흉근이 붙어요. 근데 그 근육과 뼈가 붙는 그 지점에다 얘를 대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보통 머리 아프신 분들은 이 가슴 쪽이 아프거든요.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걸 이제 돌릴 때 나사를 잠그는 방향보다 여는 방향으로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픈 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좀 약간 아프신 데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때 숨을 그냥 마시세요. 그리고 뱉으실 때 돌리세요. 가슴 근육은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숨을 마시시고, 이게 저희 어머니들 그 가슴에 한 맺힌다고 억장 무너진다고 가슴 답답하다고 이렇게 막 두드리시거든요. 이게 오래되면 머리로 이게 혈액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흉골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근육은 굳어지면 특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몸이 이렇게 굳어요. 네, 반대쪽으로 반대쪽 손 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우선 아픈 곳을 찾아보시고 찾아지면 숨을 마시셨다가 이거는 숨을 뱉을 때 돌려주세요. 그렇죠. 하나 더, 후. 이렇게 매일같이 하시면 보통은 한 달에서 한 3달 안쪽으로 이게 좀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서 숨이 마시면 좀 시원하다, 가슴이 열린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포인트가 3가지예요. 오케이. 다시 일어나서 한번 앉아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돌아서 앉을게요. 다리를 이쪽으로 하시고. 자, 첫 번째가 목 잡고 머리 뒤 잡고 등뿌리를 넘기면서 숨을 마셔주는 거였어요. 자, 근데 그때 제 등에 손 한번 얹어보실래요? 제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이게 숨을 마실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흉식 호흡이냐 뭐 복식 호흡이냐. 근데 그 느낌이 아니고 보세요. 등 조금만 써 손을 아래로 대보세요. 등으로 먼저 숨이 들어와야 돼요. 숨을 마실 때. 그리고 숨이 다 들어오면서 가슴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느낌 아시겠어요? 네. 등으로 먼저 숨이 들어오고 가슴이 올라오고 숨이 나가는데 숨이 멈추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돌리는 연습이 1번. 두 번째는 머리랑 목이 이어지는 후드 하근을 풀어주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발사독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비비시는 게 제일 좀 편하실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슴에 있는 흉골 근육을 풀어준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침 시간에 해 뜨는 시간에 좀 산책하시면서 호흡 좀 돌리시고 이러면 보통은 2주에서 한 달 안쪽으로 두통은 거의 떨어집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숨이 밑에까지 좀 잘 안 들어오시거든요. 좀 이 뒤쪽이 잘 안 들어옵니다. 네, 그거 좀 연습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연습을 해서 약간 어지러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잠을 잔다. 네. 그러니까 교감신경계를 다운시켜 놓고 잠을 자야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가 회복되고 머리에 두통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상태로 잠이 들어버리면 자고 일어나도 피로 회복이 안 됩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커피, 카페인 음료, 탄산, 그다음에 술 이런 것들은 몸에 염증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물 좀 잘 드셔서 소변 배출 잘 하시고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10월) 운정 달방은 우리 운정이동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가득 채웠는데 어떠셨어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유튜브 댓글로 소감, 질문, 응원과 격려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눈여겨봤다가 방송국에 초대도 하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월 달방에는 분당구 정자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운정이동 주민자치회로 선진지 견학원 소식, 적성면 마을 탐방 소식, 주민 인터뷰, 도의원과 시의원 인터뷰, 운정이동 아름다운 가게 인터뷰 2탄,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소개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분께서 운정이동의 고등학교 부족 사태에 대해서 방송에서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달방 스태프들이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정이동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제안하고 해결해 나가는 유익한 코너가 될 것 같네요. 운정달방은 운정이동 주민들과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방송에 관심 있으신 친구들, 지역 소상공인, 활동가, 교육인, 봉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운정이동 주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준비해 주신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장소 협찬해 주신 민본병원 원장님과 임원진 분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